여러분, 혹시 매일 마시는 달콤한 커피 한 잔, 출출할 때 먹는 편의점 김밥, 저녁 회식 때의 치킨 한 마리가 우리 몸속 췌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동안 수많은 분들을 만나며 확인한 건 단 하나였습니다. 작은 습관의 누적이 결국 췌장을 파괴한다는 사실이죠. 많은 분들이 췌장에 대해 잘 모르십니다. 간이나 위는 아프면 바로 느껴지는데 췌장은 그렇지 않거든요. 조용히 망가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뇨 진단을 받거나 심한 염증으로 응급실에 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제가 상담한 데이터만 봐도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식습관을 갖고 계셨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췌장은 과로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단 음료 한 잔, 튀긴 음식 한 접시가 쌓이고 쌓여서 췌장을 지치게 만들고 있는 거죠. 문제는 이게 당장 아프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췌장은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 전에 미리 막아야 해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췌장을 망치는 5가지 음식과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실천법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게 되실 거예요. 특히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은 여러분의 혈당 수치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음식부터 끊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저는 지난 30년간 췌장 기능을 연구해온 김민혁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시니어 건강관리 모임에 작년 여름에 이정자 63세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평소에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서 매일 아침 과일 주스를 갈아 드시고 점심엔 샐러드를 챙겨 드셨대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건강 챙기기로 유명한 분이셨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유 없이 피로가 심해지고 복부에 통증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처음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하셨답니다. 하지만 점점 심해져서 검사를 받았더니 췌장 기능이 현저히 떨어져 있었어요. 저도 처음엔 의아했습니다. 이렇게 건강을 챙기시는 분이 왜 췌장이 안 좋아졌을까요? 자세히 여쭤보니 문제가 보였습니다. 과일 주스에 들어간 액상과당, 그리고 건강에 좋다고 믿고 매일 드신 아보카도와 견과류가 과다했던 거죠. 좋은 음식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췌장이 약한 분들에게는 더 그래요. 이정자님은 제 조언대로 단 음료를 물과 보리차로 바꾸고 저녁 식사 후 4시간 공복 시간을 유지하셨습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도 하루 한 줌 이하로 줄이셨고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한 달 만에 혈당 수치가 안정되기 시작했어요. 피로감도 줄어들고 복부 통증도 거의 사라졌습니다. 작은 변화가 몸 전체를 바꾼 거죠.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췌장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뒤에 나올 3가지 실천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의미 없어질 수 있어요.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으니까요. 이정자님처럼 여러분의 식습관을 바꾸는 작은 실천만으로도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췌장을 직접 망가뜨리는 음식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드시는 달달한 음료부터 이야기해 볼게요. 아침에 눈 뜨면 믹스커피 한 잔, 오후에 피곤하면 탄산음료 한 캔, 이렇게 습관처럼 마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이 음료들 속 액상과당이 문제입니다. 국내 한 연구팀이 밝힌 결과에 따르면 액상과당은 암세포 성장의 직접 재료로 사용된다고 해요. 췌장에서 인슐린을 계속 내보내야 하니까 췌장이 지치는 건 당연한 거죠. 제가 상담했던 박정호 58세님도 비슷한 케이스였어요. 하루에 믹스커피를 4-5잔 드시고 점심 식사 후엔 꼭 탄산음료를 마셨대요. 본인은 그게 문제인 줄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이 습관을 완전히 끊고 물과 보리차로 바꾸자 2달 만에 혈당이 20%나 떨어졌습니다. 체중도 3kg 정도 빠지고요. 단 음료가 얼마나 무서운지 직접 확인한 케이스죠. 더 무서운 건 제로 음료입니다.
칼로리가 없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인공감미료가 장 환경을 해치고 혈당 조절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미국 연구진도 장기간 인공감미료 섭취가 대사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물, 무가당 녹차, 보리차로 바꿔보세요. 처음엔 밍밍하게 느껴지지만 2주만 지나면 적응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몇 잔의 단 음료를 드시나요?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건 김밥과 정제 탄수화물입니다. 김밥 하나 정도야 괜찮겠지 생각하시죠? 하지만 흰쌀밥에 단무지, 맛살이 들어간 김밥은 혈당 급등 폭탄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이 몸에 들어가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럼 췌장이 인슐린을 갑자기 많이 내보내야 하고 이게 반복되면 췌장이 지쳐서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손미자 65세님은 아침마다 편의점 김밥을 드셨어요. 간편하니까요. 그런데 식후에 항상 졸리고 피곤하다고 하셨죠? 저는 김밥 대신 잡곡밥으로 바꾸고 채소 반찬을 늘리라고 권했습니다. 실천하신 지 3주 정도 지나니까 식후 졸림이 완전히 사라졌대요. 혈당이 안정되니까 몸도 가벼워진 거죠. 흰쌀밥보다는 현미나 귀리밥이 좋고 김밥을 드시려면 채소가 많이 들어간 걸 선택하세요. 단무지나 맛살은 빼고요. 흰빵, 라면, 떡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제 탄수화물은 최대한 줄이는 게 췌장 건강에 정말 중요해요. 김밥 얼마나 자주 드시나요? 세 번째는 튀김류입니다. 치킨, 돈가스, 튀김만두, 감자튀김 같은 거요. 고지방 식품은 소화하는데 췌장 효소가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췌장이 계속 효소를 만들어내야 하니까 과로하는 거죠.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췌장 기능이 예전만 못해서 더 조심해야 해요. 기름진 음식을 드신 후에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가 안 되는 경험 있으시죠? 그게 바로 췌장이 힘들어한다는 신호예요.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으로 바꿔보세요. 삼겹살 대신 수육, 치킨 대신 오븐에 구운 닭가슴살이면 훨씬 낫습니다. 기름 냄새만 맡아도 속이 메스꺼운 분들 계시죠? 그건 췌장이 이미 지쳐 있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한 번만 줄여보세요. 일주일에 두세 번 드시던 걸 한 번으로 줄이는 것만으로도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공육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스팸, 소시지, 햄, 햄버거 패티 같은 거요. 세계보건기구가 가공육을 1급 발암물질로 분류했다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췌장에도 엄청 안 좋습니다. 가공육은 지방이 많고 소금도 많고 첨가물도 많아요. 이 3중 폭격이 췌장을 망가뜨리는 거죠. 김영수 70세님은 아침마다 햄 두세 장을 드셨어요. 간편하고 맛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피로감이 심하고 혈당도 계속 올라가서 고민이셨죠? 가공육을 완전히 끊고 직접 삶은 닭가슴살이나 수육으로 바꾸자 한 달 만에 피로감이 확 줄었습니다. 혈당도 안정되기 시작했고요. 가공육이 몸에 얼마나 부담이 되는지 몸으로 확인한 케이스죠. 가공육은 아예 끊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정 드시고 싶으면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드세요. 대신 직접 삶거나 구운 고기, 생선을 드시는 게 훨씬 낫습니다. 단백질은 필요하니까요. 하지만 가공육은 단백질보다 해로운 게 더 많아요.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건 좀 의외실 수도 있는데요. 아보카도와 견과류 과다 섭취입니다. 건강에 좋다고 알려진 음식인데 왜 문제냐고 물으실 거예요. 맞아요. 좋은 지방이긴 한데 과하면 독이 됩니다. 특히 췌장이 약한 분들에게는요. 아보카도 한 개의 지방 함량이 15g 정도 됩니다. 땅콩 한 줌도 기름이 15g 넘게 들어있어요. 이게 몸에 좋은 지방이라고 해도 췌장 입장에서는 소화해야 할 지방이에요. 췌장이 효소를 계속 만들어야 하니까 부담이 되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정자님도 바로 이 문제였습니다. 매일 아보카도 한 개씩 드시고 견과류도 한 줌씩 드셨거든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으니까요. 췌장이 건강한 분들은 적당량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미 췌장 기능이 떨어진 분, 당뇨가 있는 분, 혈당이 높은 분들은 양을 줄여야 해요. 하루에 아보카도 반 개 이하, 견과류는 한 줌의 절반 정도면 충분합니다.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는 케이스죠. 이렇게 단 음료, 정제 탄수화물, 튀김류, 가공육,
과다한 지방 섭취를 줄이면 췌장의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여러분의 췌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어요. 그 일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 이제 췌장을 살리는 구체적인 습관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습관은 저녁 식사 후 최소 3시간에서 4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 먹고 바로 누워서 주무시거나 야식을 드시는데요. 이게 정말 안 좋아요. 췌장이 쉴 시간이 없거든요. 밤에 자는 동안 췌장도 쉬어야 다음날 제대로 일할 수 있습니다. 저는 상담하시는 분들한테 저녁 6시에 식사하셨으면 최소 9시까지는 아무것도 안 드시라고 말씀드려요. 물이나 차는 괜찮지만 음식은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공복 시간을 주면 췌장이 회복할 시간을 갖게 돼요. 혈당도 안정되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훨씬 가벼워집니다. 처음엔 배고파서 힘들 수 있는데 일주일만 버티면 익숙해져요. 두 번째는 하루에 물을 1.5리터 이상 마시는 겁니다. 물이 부족하면 혈액이 끈적해지고 췌장 효소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요. 노폐물 배출도 안 되고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갈증을 잘 못 느끼시니까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미지근한 물 한 잔, 식사 30분 전에 한 잔, 오후에 한 잔씩 이렇게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커피나 녹차는 이뇨작용이 있어서 물로 안 쳐요. 순수한 물이나 보리차를 드셔야 합니다. 물만 잘 마셔도 혈당이 안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세 번째는 주 5회 하루 30분씩 빠르게 걷는 겁니다. 운동이 췌장에 왜 좋냐고요? 근육을 쓰면 포도당이 근육으로 가서 혈당이 내려가거든요. 그럼 췌장이 인슐린을 덜 만들어도 되니까 쉴 수 있어요. 또 운동하면 인슐린 감수성이 좋아져서 같은 양의 인슐린으로도 혈당 조절이 더 잘 됩니다. 격렬한 운동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웃집 다녀오는 속도가 아니라 약간 숨이 찰 정도로 걸으시면 돼요. 팔을 앞뒤로 흔들면서 걷고요. 아침 햇살 받으면서 30분 걷는 것만으로도 췌장이 정말 좋아합니다. 날씨가 안 좋으면 실내에서 제자리 걸음이라도 하세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겁니다. 스트레스가 쌓이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나와서 혈당을 올려요. 그럼 췌장이 또 인슐린을 만들어야 하니까 과로하는 거죠. 만성 스트레스는 췌장염의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 풀 방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명상이 좋은 분도 있고 호흡 운동이 좋은 분도 있고 노래 부르기가 좋은 분도 있어요. 가벼운 취미 생활도 좋습니다. 화초 키우기, 그림 그리기, 글쓰기 뭐든지요. 하루 10분이라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마음을 비우는 연습을 하세요. 마음이 편해야 몸도 편합니다. 다섯 번째는 정기적으로 검사받는 겁니다. 6개월마다 복부 초음파와 혈당 검사를 하시라고 권해드려요. 췌장은 증상이 없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조기에 발견하면 식습관 교정만으로도 충분히 관리할 수 있어요. 하지만 늦게 발견하면 약을 먹어야 하고 심하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귀찮고 무섭다고 미루지 마세요. 오히려 정기적으로 검사하면 안심이 됩니다. 수치가 좋아지는 걸 보면 동기부여도 되고요. 검사 결과를 기록해두고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숫자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5가지 습관만 실천하셔도 췌장은 훨씬 건강해집니다. 단 음료 끊기, 정제 탄수화물 줄이기, 튀김 피하기, 가공육 안 먹기, 지방 과다 섭취 줄이기. 여기에 공복 유지, 물 마시기, 걷기, 스트레스 관리, 정기 검사까지 더하면 완벽하죠. 어렵지 않아요. 오늘 하나씩만 시작해 보세요. 오늘 말씀드린 내용 정말 단순하지만 강력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잘못된 상식부터 바로 잡겠습니다. 제로 음료는 칼로리가 없으니까 안전하다? 절대 아닙니다. 인공감미료가 장을 망가뜨리고 대사를 교란시킵니다. 과일 주스는 건강하다? 아니에요. 액상과당 덩어리입니다. 아보카도와 견과류는 많이 먹을수록 좋다. 이것도 오해입니다. 과하면 췌장에 부담을 줍니다. 올바른 관리는 이렇습니다. 단 음료 대신 물, 보리차, 무가당 녹차를 드세요.
과일은 주스보다 통째로 드시고 하루 한두 개 정도만 드세요. 김밥 대신 잡곡밥에 채소 반찬을 드시고 튀긴 음식 대신 찐 음식이나 구운 음식을 선택하세요. 가공육은 아예 끊고 직접 삶거나 구운 고기를 드시는 거죠. 지방이 많은 음식은 소량만 드세요. 잘못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췌장이 지쳐서 인슐린을 제대로 못 만들게 됩니다. 그럼 혈당이 계속 올라가고 당뇨가 생기죠. 췌장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만성 피로, 복부 통증, 소화 불량이 계속됩니다. 심하면 췌장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 췌장암은 생존율이 정말 낮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막아야 해요. 반대로 제대로 관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안정되고 당뇨 위험이 확 줄어듭니다. 만성 피로가 사라지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몸이 가볍습니다. 소화도 잘 되고 체중도 자연스럽게 조절돼요. 무엇보다 췌장이 건강하니까 나이가 들어도 활력 있게 생활할 수 있습니다. 약 없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죠?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만 선택하신다면 저는 이걸 권해드립니다. 단 음료 완전히 끊으세요. 이것 하나만 해도 한 달 안에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아침에 마시던 믹스커피, 오후에 마시던 탄산음료, 저녁에 마시던 달콤한 주스. 전부 물이나 보리차로 바꾸는 거예요. 처음 3일이 제일 힘듭니다. 그 고비만 넘기면 됩니다. 일주일 지나면 입맛이 바뀌기 시작해요. 2주 지나면 단 음료가 오히려 느끼하게 느껴집니다. 한 달 지나면 혈당 수치가 달라지는 걸 직접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작은 습관의 힘입니다. 하나를 바꾸면 연쇄적으로 다른 것도 바뀌게 돼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는 혈당을 잡는 식사 순서와 타이밍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음식을 먹어도 언제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혈당이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이것만 알아도 약 없이 혈당을 관리하실 수 있어요. 꼭 다음 영상도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의 췌장은 조용하지만 쉬지 않고 일하고 있습니다. 한번 망가지면 회복이 정말 어려워요. 지금 실천하는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췌장을 살립니다. 오늘부터 어떤 습관을 시작하실 건가요? 댓글로 다짐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하겠습니다.